관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동국대 반갑습니다. 최영찬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대방에서 뵈니 더 반가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못 뵙고 여기서 네, 뵙게 그러게 됐습니다. 말입니다. 네, 네, 각자 자기 소임 다하느라고 바빠서. 맞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 BTN 불교 TV 지대방을 찾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 박물관에서 유물도 잘 수호하고 법력을 키워서 동국대학교가 널리 원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최근에 네. 한국의 범종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통일신라부터 근대까지 네. 이 땅에 있는 전통종의 천년 역사를 네. 아주 온전하게 아울러서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제 입으로 제 책을 뭐 자랑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제가 평생 그 한국의 불교 범음구에 천착을 해왔고, 네. 제가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이 사실은 그 쇠북이라고 하는 네. 한국의 그 금고 반자라고도 하죠. 그걸 이제 쓰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여기서 발전시킨 게 이제 범종이 되었고, 네. 제가 이제 박사 학위에 어쨌든 주가 이제 한국의 범종이 주가 되어서 이제 노력을 한 결과 학위를 마치고 이제 벌써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많이 그 다루었던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을 네. 어떻게 소개할 기회가 이제 논문상에는 조금 있었는데 네. 일반 그 대중들과 독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작품과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번 종에서 가장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종의 명문의 전체를 다 실었고 네. 종의 그 목록입니다. 한국 범종의 목록을 네. 저도 제가 이제 6년 전에 학위 논문 낼 때 정리한 게 있었습니다만 계속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범종이 소장처가 자꾸 바뀌어 나가고 또 네.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대표적으로 2005년에 낙산사 화재로 불탔던 뭐 낙산사 범종은 네. 우리한테 큰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 원력이 드디어 이제 올해 와서 결실이 된 것에서 저는 그러셨군요. 너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뭐 타종을 멈추었거나 네. 또는 소실된 범종을 포함해서 네. 국내 범종의 41점의 종소리를 네. QR코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네. 아주 새롭고 신선한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시발점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낙산사 범종이죠. 네. 낙산사 종은 제가 마침 우연히 그때 2005년 전에 제가 그 사실 국립춘천박물관의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낙산사종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제가 그 논문도 쓰고 얼마 안 있다가 불과 뭐 한 반년 만에 그게 불타고 말았는데 그랬군요. 그때 마침 낙산사종의 녹음을 제가 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참에 이 낙산사 종소리가 너무나 좋은데 사실 들려드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을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낙산사 종 한 점의 이 종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상원사 종도 사실은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종이 깨져갖고 그렇죠. 소리는 물론 옛날에 녹음한 소리가 있고 네. 또 하나 잘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도 타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소리 같이 그러니까 종의 아름다움과 뭐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일반 독자들이 그 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네. 생겨서 처음엔 이제 CD를 하나 이렇게 구워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붙이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 CD 저도 그런 책을 사봤습니다만 되게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사라지고 또 네. 그 CD가 또 요새는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이제 요새 QR 코드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진사라는 이제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출판사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뭐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점만 시작했던 것이 그러면 더 모아보자. 제가 갖고 있던 거 네. 구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41점에 네. 그 종소리를 QR 코드로 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너무나 좋은 선물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범종을 정리하는 것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네. 책 속에서 네. QR코드만 딱 갖다 대면 네, 바로 범종 유튜브로 소리까지. 네, 유튜브로 연결이 되면서 네. 소리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네. 큰 선물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미술사학을 네,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평생토록 범종 연구를 하셨거든요. 네. 네, 어떤 특별한 뭐 만남이나 인연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책머리에도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네. 사실은 굉장히 이 범종과 인연은 아주 우연히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우리 그때 당시에 박물관장이 아마 문명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네. 지금도 제가 박물관장을 또 맡고 있어서 그런 또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진열실에 실상사에서 네. 출토된 그 깨진 통일신라 파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종이지만 안타깝게 이제 3분의 1 위에가 이제 그렇죠. 녹아서 없어지고 네. 밑에 그 하부만 남아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 종에 그 비천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통일신라 비천상이 남아 있는데 그걸 직접 현장에서 뜬 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찍기 위해서 탁본을 찍기 위해서 네. FRP라고 하는 이러한 네. 거기다가 실리콘 재질에다가 떠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동국대 박물관에 선물용으로 그걸 제작을 하기 위해서 네. 저한테 이제 그걸 교수님께서 한번 해보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연습 삼아 시작한 게 실상사 파종의 비천상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한 장에 500원씩 주는 아르바이트 네. 욕심이 나서 네. 방학 내내 그걸 탁본을 하고 열심히 두들겼는데 그러셨어요. 한 장에 500원. 몇 장 네. 하셨어요? 제 기억은 200장 넘게 했던 것 같아요. 200장 그러셨군요. 하여튼 한 달 넘게 네. 계속 했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이 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의 어쨌든 매력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 계기는 제가 이제 89년에 마침 일본의 국립중앙박물관 시절에 네. 일본의 그 후쿠오카시 박물관에 제가 그 유물관리관, 그때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이 그 해외 전시에 나가게 되면 네. 관리관이 가서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이 돼서 제가 어려웠던 굉장히 일본 가는데도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그렇죠. 89년에 제가 그 장기간 거기 머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희한하게 그 시기에 바로 그 후쿠오카에서 가까운 그 아마키시라고 하는 시에서 네. 고려 동정의 땅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너무 처음 일이니까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네. 조사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을 가서 고려종을 봤더니 정말 1m가 넘는 거종이 땅에서 발견이 네. 되고 거기에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범종 논문을 쓴 것이 바로 그 일본에서 출토된 네. 고려 범종이었습니다. 아, 이게 계기가 되면서 네. 찾아봤더니 일본에 한 60여 점 가까운, 물론 이제 나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행방이 묘연한 정도 있었습니다만 한 50점이 넘는 한국 범종이 네. 일본 전역에 이렇게 산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평생의 연구할 과제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참 소박한 그 아르바이트가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을 범종의 대가로 만드셨어요. 네. 참. 이 신간의 표지로 네. 청림사명 범종의 이미지를 네, 넣은 맞습니다. 것도 그런 까닭인 것 같은데요. 네. 관장님을 매료시킨 청림사명 네. 범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네. 뭐 사찰 쪽에서 잘 아시는 청림사명 범종은 네. 우리한테는 내소사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네. 유명하죠. 부안 내소사의 그렇죠. 그 내소사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그 절경을 지나면서 네. 그 범종각의 내부에 이제 이 바로 청림사명 내소사종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은 사라졌던 청림사에 걸려 있던 종인데 어디 한 곳 부족함이 없는 문양과 이 디테일과 네. 이러한 그 아름다움이 저는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회에 오래 있었으면서 네. 이제 주로 국보 보물 지정 쪽에 네. 담당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 종 중에서 무조건 승격을 해야 되는 종이 바로 네. 내소사종이다라고 이제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과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네. 저희 어쨌든 논문 학문적인 업적을 이룩하게 한 종이 바로 내소사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 앞에 표지로다가 넣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범종이라는 법구가 우리 사찰에 가면 웬만큼 규모가 되면 다 범종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조석 예불을 할 때 또 한낮에 정오 때 범종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냥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 전통을 간직한 이 범종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참 이 범종의 소리도 우수하고요. 네. 세계 어디다 내놔도 네. 최고의 소리 아닙니까? 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코리안 벨 네. 이라는 학명까지 있는 이 범종이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좀 더 설명을 해서 이런 아름다움 또 가치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범종은 물론 다른 불교 미술품도 오랫동안 뭐 잘 만들고 유지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국의 불교의 시작부터 아마 시작된 6세기 정도에서는 한국의 범종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남아있지 않을 뿐이죠. 7세기 정도부터는 이미 삼국시대에 종이 다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 최고 오래된 종을 들자면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이 많은 분들이 그게 처음이다 생각하는데 처음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만들었던 종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던 최전성기 시기의 그렇죠. 작품입니다. 네. 통일신라종이 쭉 발전을 하면서 바로 위대한 최고의 예술품인 송덕당 신종을 제작을 했고 네. 또 많은 통일신라종이 나오면서 또 고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가 억불숭이라 그러면서 전혀 다른 미술 작품이 불교 미술품이 쇠퇴될 것 같은데 네. 조선시대 범종은 또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 시대마다 그 여러 가지 역량과 기술을 발휘하면서 네. 많은 장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이어진 정말 좀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1300년을 이어온 건데 네. 725년이 상원사종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1300년을 이어온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서 2000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000년을 이어온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종 치는 목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네. 제일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디 그 사찰에 가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종은 아침 저녁에 그냥 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라고 많이 네.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뭐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만 네. 이게 저희들은 가장 큰 의미는 그러면 사찰에서 쓰는 종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면 바로 그 성덕도왕 신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범종의 소리는 일승지 원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일승의 원음은 굉장히 깊은 그 뭐랄까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승 모든 걸 하나로 합일시키는 원만한 소리다. 네. 원음은 다른 말로 둥근 바로 원자의 둥근 원자의 소리음. 네. 부처의 그 설법의 소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렇게 범종의 소리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가치를 두었다. 네. 마지막 송덕당 신종에 또 멋진 말로 그 문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이 종의 모습은 산과 같이 우뚝하고 네. 이 종소리는 용의 울음과 같아서 네. 종소리를 듣는 모든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통해서 종을 치는 궁극적인 목적과 네.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고려, 조선까지 모든 종을 쭉 시대 순으로 망라하면서 네. 정말 우리나라 종은 통일신라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 말까지도 그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한국 불교 미술의 아주 그 뿌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죠. 네. 아름다움이야. 그 소리의 아름다움이야. 이로 말할 수도 없고요. 네, 네. 불국사와 석굴암을 네. 조성하던 네. 그 당대 최고의 과학이나 네. 또 건축, 조각 그런 기법이 이 주조 기술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을 만들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종이 이렇게 쉽게 특히 그 1m가 넘는 고종들이 그게 한 번에 딱 하루아침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문양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네. 다시 재주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나왔는데 소리가 잘 안 좋을 때 또 그걸 네. 다시 녹여서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송덕대왕 신종이 아시다시피 그 원래는 그 경덕왕 네. 때 그 바로 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시작이 된 종인데요. 네. 경덕왕이라는 게 제가 그 표현을 쓴 게 바로 한국 불교 미술의 최고의 전성시기였던 우리한테는 8세기 중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교 조각에서는 석굴암이 만들어지고 네. 건축에서는 불국사, 다보타, 네. 이러한 석조 미술이 그때 완성을 이룬 시기입니다. 다시 그렇죠. 말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과 모든 걸 망라했던 시기가 바로 경덕왕대인데 그때조차도
송덕도왕 신종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손자대인 네. 송덕왕의 손자인 해공왕 때 와서 이게 완성됐다는 얘기는 바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거기다가 이제 네. 우리가 그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덕도왕 신종은 엉투당투하는 에밀레종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또 별칭을 갖게 돼서 네. 그러한 그 경덕왕대조차도 이런 과학, 네. 건축, 모든 문화, 네. 이 불교 미술이 다 합쳐졌는데도 그때 완성을 못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송덕도왕 신종이 정말 어렵사리 완성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저는 그렇죠. 이 종 하나 갖고도 정말 박물관을 짓고 남음이 있겠다라고 그 극찬을 한 펄벅 네. 그 대지의 작가가 했다는 네. 말이 그분이 야. 오죽했으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종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게 극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박물관을 자, 통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의 그 주조술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네. 60여 점에 달하는 한국 범종이 남아 있었지만은 네. 그 전쟁과 화재로 해서 한 10여 점이 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48점만이 이 소재가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은 절실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나라 그 범종의 최고의 작품인 상원사종과 송덕대왕 신종은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가 아니라 우리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8세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8세기에서 9세기로 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804년에 만들어진 설리먼지 종이 네. 그 제 책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연과 그걸 썼습니다만 1948년도 네. 예, 설림원이라고 하는 저기 설림 저기 어디냐면 그 강원도 양양 미천골에 설림사지. 예. 설림사지가 예. 거기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그때가 이제 폐사지니까 네. 그 작품을 월정사로 옮기죠. 네. 종각에 걸어놓고 네. 근데 그것을 월정사에 놓고 불과 얼마 있다가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6.25가 터지고 일사 후퇴 때 바로 중공군이 개입을 네. 해서 그때 후퇴 때 아니 그게 북한군의 소용도 아닌 아군들의 어쨌든 그 무장공비가 거기 출마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절이 그런 데 대해서 제공이 되면 안 된다 해서 네. 불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죠. 네. 하남선사가 그 상원사에서 몸세워 네. 나를 태워라 차라리. 네. 그래서 이제 막었던 사연은 유명하고요. 맞습니다. 월정사종은 그래서 그 설리먼지종은 거기에 걸려 있으면서 2년 만에, 2년, 3년 만에 네. 불타서 녹아 없어져요. 그게 그러니까요. 804년. 와.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9세기 종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세기 말 작품도 있었고 네. 물론 이제 그 앞에 녹은 사라진 종 중에는 8세기 종이 한 두 점이 더 있었어요. 네. 바로 이번 그 제 책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던 833년에 제작된 연지사종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면 그 일본의 그 교토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네. 그 북부의 해안가입니다. 후쿠이현에 그 스루가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네. 거기에 상궁신사라고 하는 네. 신사의 국보로 소장이 돼 있어요. 신사의 우리 종이 네, 우리 종이 국보로. 사찰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고 이거 문제있네요, 분명히 이거는 정말. 이제 임진왜란때 약탈을 해서 그 쇼군이 그렇죠. 거기다가 기증을 한 것 네. 같은데 이걸 조사를 제가 20 한 몇 년 전에 했고 네. 한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조사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근데 놀랬던 게 거기에 명문이 남아 있는데 그게 833년이라는 네. 우리한테는 단 한 점도 없는 9세기의 명문이 있는 작품이 이제 거기에 소장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종을 조사하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조사해 나가니까 우리한테 없던 또 10세기의 작품이 또 몇 점이 있고 네. 그리고 904년 것도 있어요. 어디냐면 그 후쿠오카 조금 밑에서 그 백보 온천 있지 않습니까? 네. 가다 보면 우사시라고 하는 그 거기에 또 신궁이 있거든. 신사와 네. 마찬가지. 네. 거기에 또 통일신라종이 한 점이 있고. 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시기의 작품들이 거기 다 남아 있는 걸 보고 다 훔쳐간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이제 뺏어간 거. 거기서는 네. 한 번도 훔쳐왔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네. 기증받았다, 뭐 교환했다, 서로가 선물로 주고받았다. 네. 누가 그런 종을 주겠습니까? 글쎄요. 말도 안 되는. 네. 그 연지사종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도 또 한번 그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네. 일본의 국보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네. 종을. 한 48점 남아있는 정확한 수량으로 그중에 우리나라의 그 국보로 된 종은 이게 유일하고요. 네. 나머지는 중요문화재라 그래서 우리 보물 네. 해당되는 게 또 20여 종. 어. 남한 나라의 그 종을 갖고 가서 네. 지정도 해놓고 국보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기도 어렵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종소리 체록은 안 되던가요? 그 연지사종 상궁시사 소장권은 제가 어떻게 했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진주의 그 정혜 스님, 네. 정혜 스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바로 연지사종 일종의 보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연지사종 반환, 네. 뭐 이렇게 운동부문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네. 제가 거기서도 이제 강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연지사가 원래 진주에 있던 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아와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내줄 리도 없고 네. 일본 국보로 지정해니까 아예 교류조차를 안 한 거. 그렇죠.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맨날 가서 우리 가서 뭐 띠도 누고 가서 달라고 하니까. 달라 그러면 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죠. 그 제가 그때 그 운동본부에 가서 한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네. 이 접근을 할 때 그 내막을 감추고 네. 조금씩 가도 보여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반환 운동본부로 하면 안 된다. 네. 바꾸자고 한 게 연지사종 보존위원회. 네. 그래서 그걸 주도하신 분이 바로 정혜 스님이시죠. 그러죠. 그 정혜 스님이 그 지금 아마 회장으로 계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죠. 가서 시주도 하고 네. 우리가 가서 이제 그냥 참배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반한 얘기도 막음도 안 하고 그냥 참배하러 왔습니다. 문 열고 종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종치는 조차는 언급도 안 됐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번 같이 조사를 갔다가 종을 치는 걸 한번 제가 이제 그때 목격을 하고 제가 녹음을 체록을 한 걸 받은 게 바로 그 QR 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에서도 그 종을 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종은 사실은 그 QR 코드에는 그 연지사 종을 칠 때 같이 갔던 정혜 스님과 옆에 같은 스님이 쳐주는 장면을 그대로 그냥 네. 영상으로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아마 다른 소리만 나오는데 그냥 영상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혜 스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좀 초상권이 침해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쓰라 그래서 제가 아주 요긴하게 쓴 자료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 소임을 네, 그렇습니다. 겸임하고 계시죠? 네, 겸직. 네. 네. 그래서 이제 국외소재 우리 한국 문화재 이 문화재가 정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재가 더 많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환수 운동을 많이 펼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그 환수뿐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오기도 많이 했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의 이제 특수법인인데요. 그렇죠. 제일 큰 목적은 역시 환수. 네. 근데 똑같습니다. 거기도 국외문화재 환수재단이었는데 네. 국외문화재재단으로 바꾼 이유가 네. 이 환수라는 환수를 말을 빼고. 앞에 딱 써놓으면 네.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죠. 접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유화시킨 거고. 제가 이제 3대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인연과 이런 불교 미술을 많이 네. 환수하고 찾아오라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의무를 가지고 제가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동안 초대 2대 이사장님은 되게 이제 교수 하시다가 명예교수 은퇴하신 네, 분 아니면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시다가 네. 또 이렇게 물려나신 분들이 주로 맡아온 제가 이제 현역 교수가 돼서 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는 현역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네. 그 얘기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뛰라. 그리고 현직 동국대학 교수로 했으니까 이제 불교 미술품을 네. 얼마나 많이 찾아오지 않겠냐는 약간 기대가 있어서 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은 좀 열심히 노력도 하고 뛰려고 그랬는데 이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맞아요. 나갈 수도 없고 조사도 안 되고 맞습니다. 접촉도 안 네. 되고 출장도 못 네.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재단 직원들과 늘 하는 얘기가 코로나로 많은 그 기관들이 피해를 봤지만 가장 피해를 많은 본 기관이 우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아니겠는가. 네. 제가 거짓말은 못하고요. 그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 네. 출장을 2박 3일 일본 한 번 갔다 온 적밖에 없어요. 네. 나가야지 뭘 가서 접촉을 그렇죠. 하고 네. 조사를 하고 네. 이렇게 할 텐데 앉아서 전화만 하고 뭐 문자로 주고받고 이거는 이제 소용이 그러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요새는 조금 전에보다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일본은 우리가 8만 년 점이 넘는 우리 아직 한국 문화재가 네. 남아 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한 수량 파악조차도 네. 안 돼 있고요. 네. 아까 뭐 연지사 정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개인 소장들이 공개하지 않은 문화재도 많습니다. 그건 찾아가서 일단은 접촉을 해야 되고 네.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또 하나 그래도 보람찬 일 중에 하나는 국의 경매 사이트에서 네. 나오는 네. 그걸 다 뒤져서 우리 그렇죠.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시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네. 불교 미술품만 나오면 무조건 나한테 보고를 해라. 네. 근데 매주 그걸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불화라든가 불교 회화라든가 네. 불교 미술품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송강사의 그 산신노래든가 네. 칠성노래든가 이건 네. 제가 있을 때 찾아온 겁니다. 네. 경매에 제가 돈을 내지 못했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나간 거는 국가의 돈을 사올 수가 없답니다. 아. 거기에 보면 사찰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음. 총무원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송강사 네. 또는 이제 당의 범어사, 사찰들이 또 당의 노력을 사찰 돈을 하시죠. 좀 내셔서 네. 대신 모든 건 저희 절차가 다 저희가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그렇죠. 네. 경매에 참여하고 네. 거기에 나오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다 그렇죠. 해서 네. 이제 고불식을 저희가 같이 하는 네. 이런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절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은 문화재가 네, 돌아오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종 연구하시면서 좀 가장 보람있던 뭐 기억에 남는 예, 일화가 있을까요? 저는 보람 있다기보다 제가 조금 네. 범종 연구에서 이 정도는 남들에 비해 자랑하고 싶다는 거는 우리 그 김명수님도 저랑 문화지원도 하시고 네. 또 이런 문화재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문화지원들보다는 조금 일찍 제가 네. 문화지원에 그 참여를 해서 그러시죠. 5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8년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간단히 놀랬던 게 물론 모든 불교 미술품 중에 제일 큰 성부 문화재는 부처님, 네. 그다음에 이제 불교 회화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 범종은 저 뒤로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하기 전에 범종은 거의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올라가는 통일신라종이나 고려시대 종 중에서는 일부는 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종은 놀랐던 게 흥천사종조차도 네. 보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 1462년에 그 큰 종조차. 네. 그래서 그거부터 빨리 주장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 네. 제가 이제 조선시대 종들을 하나 둘씩 보물로 지정을 시키면서 네. 꽤 많은 종, 1700년에 만들어진 서남사 종도 제가 네. 보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조선 전기종은 거의 대부분 네. 사찰의 종은 다 제가 보물로 승격을 시켰고 그러셨군요. 16세기, 17세기 종도 승격을 시키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현등사종이 있습니다. 네. 현등사종이 1632년에 만들어진 종인데 그게 가평군 문화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원과 이제 그 불교문화재연구소랑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제가 그 급하게 그 보물로 네. 승격을 시켰는데 그 가산 스님이 그때 주지 스님이셨어요. 네. 가산 스님이 너무 고마워하셨고 그럼요. 놀랬던 게 네. 가평군에 보물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지방 문화재가 보물이 네, 됐으니까 보물이 됐고 국가 보물이. 그래서 그 가평군수와 가평군에서 네. 그때 세미나가 열렸는데 네. 그 강당에서 제목이 가평군에 보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강연을 하면서 너무 웃었던 기억이 그 종조차 그 보물이 안 됐었으면 가평군은 단 한 점도. 그렇지요. 그래서 네. 그때 가평군의 현등사 종이 네. 보물로 승격이 됐던 기억이. 그랬군요. 그건 제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보람 있는 네, 일이었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장이신 최응천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한국 범종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큰 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BTN 불교 TV가 우리 부처님 말씀을 세계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관장님. 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박물관을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그렇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좀 정말 박물관답게 건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아쉽지만 소개를 조금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박물관장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늘 네. 받게 되는 가장 곤란한 질문인데요. 네. 왜 박물관은 저에게 우리는 초라합니까? 또는 네. 왜 박물관이 저거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저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에 제가 그 근무를 하면서 이 범종의 네. 아름다움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동국대 박물관은 그 창립이 196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러네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초대 관장님이셨던 황수영 박사님이 네. 정말 이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최고의 대가이자 그렇죠. 그 불교 미술을 잘 간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동국대학교 네. 박물관이고요. 네. 소장품으로는 네. 전국 대학 박물관에서 뭐 내놓으라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보가 2점, 네. 보물이 무려 8점이나 외형은 있고요. 왜소하지만 네. 그래도 최고의 그렇죠. 가치 있는 유물들이 있군요. 소장품은 2,200점 정도. 2,200점.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게 200점 조금 넘으니까 네. 거의 뭐 10분의 1도 다 전시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네. 거는 이 박물관이 이제 새롭게 네. 이전 개관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 그 분력도 필요하지만 원력과 예산이 맞습니다. 뒷받침이 돼야 돼서 네. 로투스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김명수 님도 네, 들으셨을 네. 겁니다.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접참결 하고 있는데 네. 저기 아직 우리 그 진행이 앞에서부터 안 돼서. 쭉 올라와서 네. 저희 박물관이 독립된 건물은 아닙니다만 네. 그 큰 건물의 2, 3, 4까지 굉장히 높은 이러한 네. 그 안에서 들어가서 지금보다 뭐 몇 배 커지는 규모의 전시실과 네. 또 최신식 그러한 시설을 갖춘 박물관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다 많은 그 원력과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네. 돼서 저는 볼 때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은 전국 대학 박물관의 10위권이 아닌 5위권에 들어가는 박물관인데 네. 시설은 100위권 바뀝니다. 제가 그러게 늘 총장님하고 회의할 때만 되면 네. 저희 박물관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유물로는 5위권이죠. 그럼 시설은 100위권 바뀝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너무 그건 그렇게 좀 폄하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게 네. 주위에서 뭐 저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는 분들이 네, 보는 분들마다 네. 다 그 얘기 하실 아니 왜 겁니다. 이렇게 시설이 열악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특별전 같은 걸 하고 싶어도 네. 뭐가 이렇게 공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상설 전시는 하고 계시죠? 상설 전시 늘 네. 열고 있고 뭐 그때그때 꾸미고 기획전도 생각을 하고 못 있습니다.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번에도 네. 한 코너에 863년에 그 제작되었던 민해대왕 석탑 사리호를 특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민해대왕 석탑 사리호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보물로 지정된 작품이기도 네. 하고 그때 그 바로 비로암 석탑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때 발견됐던 송진하고 받침을 요번에 보존치를 처음 해서 공개하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동국대 박물관을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창피하죠. 제가 네. 어디 다른 박물관에 갔다가 우리 박물관을 가보면 네. 좀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네. 출근하고 있으면서 네. 조금 자랑스럽고 네. 좀 누구한테 내놓고 싶은 박물관으로 좀 봐도 거듭내야 되는데 네. 뭐 언젠가는 불력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교계도 그렇고 우리 동국대학교도 여러 가지 이제 급선무의 매진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박물관이 뒤로 밀리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앞으로는 또 박물관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도 네. 큰 원력으로 네. 다시 탄생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우리 범종의 범음 소리를 부처님 이 가르침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생 이렇게 범종을 연구하시는 우리 관장님이 어떤 불교와의 인연으로 불자가 되었을까도 참 궁금하네요. 네. 그건 너무 이제 간단하고 단순한 명료한 네. 건데 제가 뭐 그 얘기까지 꼭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동대 부속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싫었던 시간이 네. 아시다시피 우리 네. 교법사님의 그렇죠. 도대체 어렵고 근데 그 교법사님이 그때 당시 누구셨냐면 네. 불교학과의 박선영 교수님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교법사 네. 선생님이셨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교리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그분을 이제 뵙게 되고 참 또 그때 새로운 인연을 네.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접하게 됐고 또
뭐 어머님도 아주 네. 독실한 불자셨고 네. 집안이 또 불교였기 때문에 저는 동국대학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예, 또 불교미술학과를 제가 네. 나왔고 하니까 늘 가는 데가 사찰. 네. 조사 가면 뭐 조사 부처님, 가는 뭐 곳이다. 불탑. 그 첫 답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화엄사 답사였습니다. 네. 1978년도 학생 때. 예, 1학년 네. 때. 1학년 때. 무슨 답사가 아니라 거의 그 조사면서 완전히 강행군이죠. 9박 네, 10일을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교통편도 안 좋을 때인데 네. 화엄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참 그게 너무 저한테는 뜻깊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대학교 2학년 때 석굴암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다들 제가 강의 시간에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우리 그 미술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마 네. 석굴암 본전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거의 예.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요즘은 네,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때는 뭐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저녁에 조사위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제가 그 석굴암 본전 부처님 뒤편에 11명 가는상을 딱 네. 접하는 순간 숨이 멈출 듯한 그 너무 놀랐던 게 그냥 그 모습이 살아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그 부처님이 부조상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지금 금방 네. 나올 것 같은 관음보살님이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에 아무것도 지금 같은 지식이 없을 때도 네. 정말 넋을 잃었던 기억이. 아. 그다음부터 저는 그 충격으로 와닿던 게 네. 누가 그랬습니다. 그 신라의 그 조각가들은 네. 조각이 아니라 바위에 있는 부처님을 끄집어낸 거다라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바위에 그 화가감 안에 그 11명 관음상이 들어가 계신 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올 것 같은 분위기. 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평생 할 공부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는 불교 조각에 조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조각사를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조각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은사시 문명대 교수님이 너는 불교 공예를 해라. 네. 저는 불교 조각에 또 관심 있고 그게 또 재밌고 제가 또 그쪽에 또 좋아하는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분야고. 그때 지금 전해주신 말, 야 불교 조각은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불교 공예는 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제가 거의 반강요로 시작한 게 불교 어. 공예였는데 지금 범정을 공부하게 되는 네. 그런 그 불연이 된 걸 보면 지금 잘했다 생각되시죠? 정말 잘했죠. 네. 제가 지금 역시 생각해도. 스승님은 다르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그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는 우리 동국인들이 모두 다 네. 한 가지의 수행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네, 해서 네, 네. 우리 정각원에서 네, 네. 동국인의 슬기로운 신행생활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네, 네. 이제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뭐 절수행을 하든 사경을 하든 뭐 독경을 하든 네. 자기가 한 가지씩 네. 자기에게 맞는 네. 수행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떤 수행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각원에 또 제일 자주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근처에 사찰은 거의 매주 한 번씩 꼭 갑니다. 가서. 교수님은 하시는 일이 사찰 가는 네,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조사 외에 네. 조사에서 법당에서 이제 한 번씩 그래도 참배도 드리고 네. 예불도 올리고 오고 있는데 네. 그 다른 데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주변에 그래도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생긴 네, 사찰들이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뭐 근처에 이런 절들이 있으면 좀 가게 돼서 그러니까 네. 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사 또는 뭐 학문적인 그것 때문에 갔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여유롭게 사찰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네. 좀 점심류 공양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사찰을 제가 매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 실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마도 교수님은 연구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조사하는 거하고 또 틀리는 그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네. 아니 조사하시다가 비천장하고 다 눈 마주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진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네. BTN 불교 TV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도 좋고요. 네. 뭐 혹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도 좋습니다. 한 네. 말씀 주십시오. 그 범종은 사찰에 한 부정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하게 뭐 밖에 그 범종학에도 걸려 있고 또 법당 안에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흔하게 네.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보게 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물론 이제 대웅전 네. 법당을 찾아서 참불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부처님 불교 회화라 그래서 우리가 불화 네. 태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근데 그런 정말 것 같아요. 좋은 종들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와 이제 그
솔직히 스님들한테 제가 갔다 설명하면 이렇게 그 작품이 그렇게 훌륭한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그런 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왜 이 종이 중요하고 이게 왜 보물이 됐으며 이 명문이 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순환도 많이 당합니다. 네. 사찰의 범종이 공출도 당하고 녹여질 뻔했다가 살아난 종들이 갑사종 그리고 해남 대흥사에 있는 탑산사종이 녹이 일보 직전에 허용 우연찮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런 종들도 있고요. 그런 걸 다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서 가깝게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종에 대한 그것을 제가 여기다 담아드렸고 또 하나는 종소리도 중요하다. 아름다움과 문양의 어쨌든 가치와 그 종의 그 어떤 형태의 중요성과 함께 종소리도 우리가 간직하자는 뜻으로 그 41점의 QR코드를 넣었는데 앞으로 제가 기회만 된다면 종을 쳐야 되는데 이게 참 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종을 못 치게 하는 또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못 치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종소리를 위해서 안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최소화시키되 그 종소리와 함께 모든 그 책에 QR코드에다가 종소리를 다 담아서 모든 불자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네. 종소리와 함께 종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네. 제가 매진을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관장이신 최응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국 전통 금속공예 최고 경지에 맑고 깊은 소리로 천년을 이어온 예술 장르가 바로 한국의 범종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요. 이 시간이 우리가 사찰에서 보고 지나친 범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광미현 불자님, 김민숙, 김지호 불자님, 유상혜, 윤주희 불자님, 장수선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